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피스의 뜨거운 스포일러, 자세한 분석,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떡밥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원피스 1187화는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챕터는 이전 화 마지막에서 루피가 이무의 얼굴에 시원하게 주먹을 꽂아 넣은 장면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상디, 폐왕색 패기, 그리고 밀짚 모자 일당 안에서 정점에 서는 자라는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방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디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1187화의 제목이 바로 우두머리 혹은 정점에 서는 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면 당연히 루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루피는 해적왕이 될 남자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800년 동안 세계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온 존재니까요. 하지만 이번 챕터에서 가장 묘하게 빛나는 인물은 의외로 상디입니다. 스코퍼 가반이 남긴 말이 다시 떠오르죠. 만약 루피를 진정한 해적왕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디 역시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왕관 쓰고 의자에 앉아서 밥 가져와라 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상디가 그런 왕이 되면 아마 첫 명령을 내일이들에게 최고의 코스를 대접해라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가반이 말한 왕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의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앞에 설 수 있는 각오. 그리고 동료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도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자질. 그것이 바로 상디에게 요구되는 왕의 자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루피가 처음으로 패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마린포드 전쟁 때였습니다. 그때 패왕색은 아직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피는 단 하나의 폭발적인 순간으로 전장을 멈추게 만들었고 흰 수염은 이름의 뒤를 가진 이 신참 해적에게 미래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조로 역시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 싸우며 패왕색의 자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피는 선장이고 조로는 오른팔인데 상디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상디도 패왕색 패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1187화는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디는 조로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온 캐릭터입니다. 조로는 처음부터 야망이 분명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남자죠. 솔직히 조로는 길만 제대로 찾았어도 이미 몇 년 전에 라프텔 근처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방향 감각이 최종 보스급으로 망가졌다는 것뿐입니다. 반면 상디는 다릅니다. 상디는 요리사입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적이라도 굶주리고 있으면 밥을 줍니다. 여자가 울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상디의 강함은 단순히 다리에서 나오는 불꽃만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강함은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인간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성이야말로 상디만의 패왕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디가 왕이 된다면 그는 남을 무릎 꿇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왕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왕입니다. 아이들이 악몽 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앞에 서는 왕입니다. 여자 눈물 한 방울에도 전투력이 300% 올라가는 아주 위험하지만 믿음직한 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상디는 킬링햄과 맞붙습니다. 킬링햄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악몽을 안겨준 존재입니다. 엘바프의 아이들을 납치하려 하고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은 적입니다. 이런 상대 앞에서 상디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상디에게 아이를 괴롭히는 놈은 이미 오늘 저녁 메뉴 발차기 풀코스 확정입니다. 상디는 킬링햄에게 달려들지만 오히려 반격을 당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반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들고 싶다면 너도 왕이 되어라. 이 장면은 상디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디는 자신을 선장보다 앞에 세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로처럼 내 야망을 위해 간다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상디 역시 자기 자리에서 정점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조로처럼 검사의 정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피처럼 바다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디는 상디만의 방식으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먹이는 왕, 약자를 지키는 왕, 동료의 꿈을 위해 자기 한계를 부수는 왕. 그리고 레이디 앞에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왕. 이게 바로 상디답습니다. 이번 1187화의 표지도 이 흐름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표지에서는 상디의 누나 레이주가 검은 오리 한 마리를 아버지와 형제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검은 오리는 머리 모양과 눈이 상디를 떠올리게 하고 다른 오리들은 제르마 형제들을 연상시킵니다. 겉으로 보면 귀여운 표지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꽤 깊습니다. 상디는 빈스모크 가문에서 늘 다른 존재였습니다. 약하다고 무시당했고 실패작이라고 불렸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실패라고 부른 부분이 상디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상디는 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합니다. 상디는 감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빛납니다. 상디는 누군가를 위해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왕의 자질에 가장 가까운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다시 루피와 이무의 전장으로 이어집니다. 챕터는 이전 화의 마지막 장면, 루피가 이무의 얼굴을 때린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무는 주먹 한 대 맞고 나 지금 맞은 거야? 하고 5분 동안 굳어있는 그런 악역이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반격합니다. 이무는 양손에서 오맨의 사악한 기운을 만들어 루피와 루키를 향해 날립니다. 검은 불꽃 같은 힘이 두 사람에게 달라붙는데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표식을 새기는 기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무는 오맨으로 거대한 검을 만들어 루키를 꿰뚫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스티그마, 즉 악마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을 루키를 찌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특정한 위치로 날려보냅니다. 바로 브루, 나미, 오소, 프랑키, 징베가 군코를 가둔 얼음을 깨기 위해 애쓰고 있던 장소입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로키가 우연히 그곳으로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무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얼음을 깨기 위해서는 나타토스 혹은 로키와 관련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전까지 나미는 번개를 내려쳐도 실패했고 모두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룩과 프랑키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제안한 것 같은데 나미가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술가와 변태 사이보그는 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둘이 진지한 얼굴로 회의하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키가 날아오고 나타토스도 함께 떨어지며 얼음을 건드립니다. 그 결과 군코를 가두고 있던 거대한 얼음이 깨져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무의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무는 군코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판 위의 말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무다운 움직임입니다. 그는 힘으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을 조종합니다. 전장의 변수가 너무 많아지자 그는 더 위험한 변수를 하나 더 풀어버립니다. 바로 군코입니다. 이후 챕터는 다시 루피와 이무의 전투로 돌아갑니다. 이무는 로키에게 했던 것처럼 루피를 공격하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망토가 표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무의 공격은 빗나갑니다. 이 장면을 루피가 얼마나 전투 감각이 뛰어난지 보여줍니다. 평소 루피는 정말 단순합니다. 친구, 이 네 단어면 하루가 설명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루피의 전투 본능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일상에서는 뇌가 잠깐 외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그 뇌가 폐왕색 두르고 복귀합니다. 그리고 챕터 후반부 루피는 마침내 귀여워 태양신 리카의 모습으로 이무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합니다. 루피가 웃지 않습니다. 귀여워는 보통 웃음, 자유, 만화 같은 광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루피는 다릅니다. 리카의 모습인데도 진지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무는 루피를 보고 말합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 말은 이무가 루피를 단순히 루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조이보이를 보고 있습니다. 리카를 보고 있습니다. 80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내 이름은 루피다. 그리고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 이 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루피는 자신이 조이보이의 복제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패배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몽키디 루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결말을 다시 쓰기 위해 온 남자입니다. 그리고 챕터는 강렬한 문구로 끝납니다. 성 네로나 이무 vs 몽키디. 루피, 한쪽은 800년 동안 낡은 세계의 정점에 앉아있던 자, 다른 한쪽은 자유, 웃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해적왕. 1186화가 선전포고의 주목이었다면 1187화는 그 선전포고에 이름을 새긴 챕터입니다. 루피는 조이보이를 연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루피는 남의 운명을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루피는 자기 이름으로 이무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점입니다. 이무는 과거의 조이보이를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상대는 조이보이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는 루피입니다. 고무 인간이고 밥을 괴물처럼 먹고 평소에는 생각이 살짝 느리게 도착하지만 한번 해적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면 전 세계가 막아도 멈추지 않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원피스 1188화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루피는 이무와 마주했습니다. 상딜은 정점에 서는 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군코는 얼음에서 풀려났습니다. 루키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로와 상디의 상대도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저는 1188화부터 엘바프가 더 이상 준비 단계의 아크가 아니라 진짜 전쟁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디가 정말 폐영색 패기를 각성하게 될까요? 군코가 풀려난 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그리고 이무 앞에서 웃지 않는 기어 루피는 이번 싸움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전투보다 진지해질 것이라는 신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원피스 분석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